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KBS 열린 토론은 오늘 추석 특집으로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한 탈북민 여성과 아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 접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란 소년 김민혁 군이 자신은 난민심사를 통과했는데 아버지는 난민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부자간의 생이별의 위기에 처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사회 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좀 가슴 아픈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탈북민, 다문화 가정 구성원, 그리고 난민 모두가 우리 이웃인데 알게 모르게 또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이웃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평소에 그 날선 토론이 아닌 아프고 또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추석 특집 열린 토론,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네 분의 특별한 출연자와 함께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특집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난이나 비방이 아닌 건강한 비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토론을 지향합니다. 라디오에서 만나는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은 추석 연휴에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특별한 손님이자 이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난민 지원단체인 피난처의 설립자이시죠. 20년째 난민과 함께 하고 계신 이호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택입니다. 자, 그리고 탈북민 출신 언론인이십니다. 강미진 NK데일리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2018년 예멘 난민들의 제주 입국 당시에 국내 유일의 통역자로 알려져 있고요. 본인 역시도 인도적 체류자이시죠. 시리아 출신 방송인이시면서 천주교 단체 나오미 센터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아메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분은 모델, 방송인, 또 뭐 조만간 영화배우로도 뵙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0cm의 큰 키, 곱슬머리의 검은 피부, 최근 주목받는 모델로 아주 잘 알려진 또 스스로를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부르시기도 한답니다. 한현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KBS 열린 토론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혹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드렸고요. 네 분의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하는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드리고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각 모신 분들의 또 입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인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지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택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사단법인 피난처라는 NGO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예. 그 다음에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구출한 일도 했고, 그래서 오늘 만난 분들이 다 이웃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난민이나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제 많이 주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의지를 갖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90년대 초, 8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구조적인 어떤 질곡에 빠져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었어요. 노동자, 농민 그런 예.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 갖게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다가 중국 조선족을 알게 되었고 중국 조선족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북한 탈북자들을 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북자들 돕는 활동을 하다가 똑같은 탈북자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외국인 난민들을 또 지원하는 일에 관심 갖게 되죠. 예. 그 시대에 아마 가장 소외됐거나 좀 그늘 속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명하는 그런 네. 역할을 계속 해오신 것 같네요. 네. 강민진 기자님. 저는 한국에 2010년에 2010년. 왔습니다. 예. 네, 떠나기는 이제 북한을 2009년 정초에 떠났고요. 사실 떠나게 된 계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이익이 저한테 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 기회를 당하면서 아마 살아왔던 40년, 45년 거의 되는 그 시절을 돌아봤는데 내가 여기서 할 게 이젠 없구나. 일종의 조금 배신감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 과정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정말 운이 함께 했는지 저는 탈북 과정이 의외로 다른 탈북민들에 비해서는 아주 이제 호화스럽게 왔다고 할 정도로 예. 안전하게 왔습니다. 예. 자, 그럼 아메드 씨 사연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시리아 출신 아메드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한국에 처음 입국하고 입국한 계기가 시리아에서 사실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예.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대학생들도 군대에 가야 되는 이렇게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군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가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내정이는데 내정이 아니까 근데 저도 데모하는 사람 입장이라서 그렇죠. 데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는 아닐 예. 것 같아서 일단은 상황 끝날 때까지 한국 가서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3개월 사업을 하고 뭐 안전 좀 되면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군인들이 집으로 와서 널 찾고 있다. 이제 다시 오지 마라 부모님들이. 예. 그래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난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난민 신청하고 그 인도적 재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핍박이나 이렇게 돌아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남미에 시리아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시위 활동했기 때문에 그건 이름이 알려졌고 정부에서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렇게 찾는 그렇겠네요. 한국도 이제 민주화 운동 시기에 그랬던 분들이 또 실제로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뒤집어 보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현민 씨. 네. 어떻게 스스로 소개하신다면? 네. 저는 현재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델 겸 방송까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예. 저희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예. 보통 이제 흑인 혼혈 모델 1호 뭐 이렇게들 이제 부르시기도 네. 하는데 뭐 그런 명칭 들으실 때는 어때요, 기분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죠. 예. 제가 열심히 해야지 또 저와 같은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섭외하면서 제작진들도 많은 생각과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연휴, 뭐 흔히 민족의 명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야 좀 새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추석이나 설 명절 이게 각자가 또 보시는 것들이 좀 느낌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또는 추석, 뭐 설 이럴 때 어떤 음식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있으신지. 아메드 씨 어떠세요? 예. 사실 추석이라고 하면 저 시리아 가끔 생각이 나요. 예. 네. 제가 그 충격이 많이 받아서 시리아에서 이렇게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날짜가 비슷해요. 추석이.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도 완전 비슷하고 음력이라고 네, 그러구나. 예. 네네. 추석 되면 뭐 가족들이 가서 방문도 하고 같이 음식을 하고 또 이렇게 섬유도 하고 이렇게 그런 네 그리고 새로운 옷도 입고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 이게 완전 비슷하다 네, 느껴서 이제 한국에서 추석 되면 이제 집에서 저희 같이 사는 현님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도 하고 전도 만들고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아, 네, 예, 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내시나요? 네, 그 현님의 가족 같이 사는 예, 현님 예. 제가 그냥 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오면 이제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네,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시군요. 뭐 이렇게 이호택 대표님은 추석 때 특별한 행사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또 탈북자들하고 난민들하고 예. 이렇게 쭉 25년 이렇게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추석이 되면 항상 그분들이 느낄 소외감과 또 갈 곳 없는 그런 고향이 갈 곳 없는 그런 예.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음식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최근에는 주로 이제 북한 음식 만들어 가지고 두부밥이라든지 네. 또는 인조고기라든지 그런 북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만들어서 북한 분들이 만들어서 다른 외국인들 대접하는 그런 이벤트를 자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의 사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는 각자의 음식 만들어서 이제 네. 상대편에게 대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막 이런 인조고기 같은 거 이런 말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김 기자님? 인조고기라고 하게 되면 예. 조금 듣는 사람들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콩으로 만든 고기죠. 이제 예. 씹는 식감이 예. 고기 같아서 콩 인조고기라고 지금 예. 부르고 있는데 일단 그 담백함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이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콩인조고기 밥도 그렇고 두부밥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음식 그리고 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음식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네, 저희 고향은 이제 백두산 근처라 감자 농사가 많이 된 고향이에요. 그래서 감자 음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제 감자 전분으로 만든 농마국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감자 설기떡 네, 이런 걸 예. 만들죠. 그 감자,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서 이제 많이 나셨던 그렇죠. 걸로 이제 음식들을 만들어 드시는. 한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집이 뭐 어쨌든 아버지 위주로 하세요, 어머니 위주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어머니 위주로 하죠. 아버지도 이제 워낙 한국에 오래 사셨고 예. 한국 음식에 또 적응하시고 또 좋아하셔가지고 저희는 뭐 이제 명절에는 거의 대부분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전도 먹고 네. 왜요? 그러면 아버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아버님 고향 음식을 해 드실 때거나 뭐 이럴 때가 있나요? 네 치킨 스튜라고 치킨 스튜. 해서 예. 그쪽 지방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먹어보기만 했는데 입맛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이제 예. 토마토 소스로 해가지고 아하, 했는데 맛도 괜찮았고 또 이제 푸프라고 해가지고 그 반죽 해가지고 이제 양념에 찍어 먹는 예. 또 이제 전통 음식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가끔 먹어요. 제가 아프리카 계통에 이제 닭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페리페리 소스 뭐 써가지고 만드는 음식이 네. 뭐 쿠스쿠스라 해가지고 무슨 약간 밥 비슷한 거랑 같이 먹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네. 즐겨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음식. 네 맞아요. 예. 네. 뭐 마침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이제 그 제가 소개할 때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은 예,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요즘 아이들이 이제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나 또는 약간 비하할 때 쓰는 말들인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명칭을 쓰는 거 괜찮으세요? 이제 상황에 따라 상황에 다른데 따라서, 이제 예. 뭐 저희들 친구들끼리는 뭐 이제 같이 급식을 먹는 처지니까 예. 우리 급식들은 이러면서 그렇죠. 좀 쓰긴 네. 하는데 좀 되게 한심하듯이 급식들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안 좋은 남들이 쪽으로 쓸 수 그렇게 있는데 부르면, 예. 근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나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스스로를 이렇게 남들한테 소개할 때나 설명할 때 특별히 쓰고 싶은 표현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급식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안 써도 되지 않나. 예. 아메드 씨는 네. 그 대학 지금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실에서 대학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대학교 이제 문을 닫아서 이제 못 다니고 원래 하려고 그 사실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났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태양열 공학 그 네, 인테리어 태양열 쪽으로 발전용. 네네 그걸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의 아예 문을 닫아서 서류도 못 갖고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해줄 만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격하고 내년 4월 고등학교 볼 예정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네. 약간 질문 드렸던 게 대학생들은 다 학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급식이 말고. 학식이 예, 학생 식당에서 아. 먹는다고. 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한현민 씨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도 좀 약간 걸리는데 이제 피부를 위주로 뭔가 누구를 소개하거나 구별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네네. 예, 그러니까 색깔 뭐 이런 외모 이런 거로 표현이 될 때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되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피부색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일단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다른 그 평소 한국 분들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뭐 제가 이유 없이 이렇게 막 피부색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는 뭐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네. 예를 들면 정체성의 혼란이랄까요? 그러니까 나는 네.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어디에 속한 걸까?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거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어릴 때는 좀 했었어요. 왜냐면 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나라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 크면서 이제 뭐 여권도 한국 여권으로 나왔고 이제 저는 민증도 한국 민증이거든요. 민증, 그래서 예. 점점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아까 뒤에 바깥에서 샘 오치리 씨 얘기했었는데 네. 샘 오치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조상님들이 뭐 이런 표현 쓸 때 보면 대부분 다 한국 역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정체성 자체가 네.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자라고 그런 과정에서. 근데 문화적 차이랄까? 아버지하고 외려. 이제 다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이지리아랑 한국이랑의 문화는 크게 크게 다를 게 차이가 없대요. 없어요. 근데 네. 조금 아버지가 딴지를 거는 게 있다면 딴지. 제가 왼손잡이에요. 어허. 근데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왼손으로 밥 먹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꾸중을 듣긴 했었어요. 네. 한국에서도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이제 워낙 왼손잡이가 많으니까 요즘 많아졌죠. 천재라는 소리도 네. 있잖아요. 예, 예. 요즘은 네. 외로 바뀌었죠. 예. 맞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예, 엄혜대 씨. 오른쪽 손 계속 쓰라고 했어요. 예, 예, 예. 왼손에 쓰면 때리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 안 가는 근데 거. 전 세계 문화권이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네. 왼쪽을 굉장히 약간 불경한 것 이런 거로 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양손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진짜 써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는 예. 왼손잡이가 꽤 많네요. 저도 왼손잡이.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글을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보통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글씨를 거꾸로부터 쓰셨던 그죠. 거예요? 글을. 아. 그래서 엄청 어렸을 때는 진짜 여기다 뭘 지기만 하면 학교 가면 이제 맞는 거죠 이제. 예. 부럽습니다. 아메드 씨는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아까 이제 약간 설명을 좀 주시긴 했었지만 사실은 뭐 계획이 막 있어서 온 상태가 아니었었으니까 일종의 피난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죠? 굉장히 네, 어려움 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처음 왔을 때는 문화 충격이라는 게 문화 충격. 네. 어려운 말. 네.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예. 왜냐면 아예 완전 틀린 세상으로 음.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제가 사실 예, 여기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영어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일을 하면서 여기 외국인이고 한국어도 못한다. 만약에 뭐 10만 원 줘야 되면 4만 원밖에 안 주고 음식도 막 라면 매일 라면 막 이런 거 먹고
이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크론병이라는 게 걸렸어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크론병 많이 걸렸는데 이게 크론병이라는 게 몸 다 이렇게 염증 여기저기 그렇죠. 다 생기는 병인데 이제 장쪽으로 집중돼 저한테 됐어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때 피가 이렇게 많이 흘러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수혈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14팩으로 받았다고 기억나는데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농담도 해요. 항상 제 몸속에 한국 피 있다 이런 생각도 거의 뭐 사실은 피가 갈린 거네요. 그때. 저도 혈령이다 이런 거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그 시리아가 아니라 터키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한국 오고 나서 3년 후에 아예 떠났어요. 예. 집에 아예 부서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이제 터키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 옆으로 사실 터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갔죠. 그렇죠. 제일 많아요 터키에. 예. 네. 근데 터키를 못 가신다면서요? 네, 저는 저는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부모님 처음 나갔을 때 터키로 갈 수 있었는데 그 2014년 마지막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때부터 2015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시리아 사람 더 이상 안 받겠다. 이런 법이 바뀌었는데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시리아 사람을 가지고 터키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 지금 돼 있어요.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좀 올해는 부모님 못 만날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 네.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엄마가 지금 저랑 동생이 있어요 부산에. 예. 네. 아예 그 법이 바뀌고 나서 그 엄마가 더 충격 받았어요. 아들 2명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그렇죠. 생각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좀 아파서 지금까지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아메디 씨 스스로도 스트레스 때문에 크론병이라는 굉장히 좀 심각한 병에 걸렸었고 혼자였고 네. 어머님도 거꾸로 네. 아들하고 더 이상 못 만날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으로까지 간. 네. 그 강미진 기자님은 같이 이렇게 따님하고 같이 네, 나오신 네. 거죠? 예. 딸하고 같이 나와서 사실 아메드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 애는 저보다 더 어른이기 때문에 적응을 좀 잘하고 그런 편이고 지금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와서는 저만 적응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진 기자님도 뭐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적응 엄청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북한 관련된 소식이나 이런 거 분석하실 때 제가 맨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북한 시장 관련 또 북한 경제 관련한 동향 뭐 이런 데는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곁다리 얘기긴 합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정보가 한국에는 정작 사실은 되게 부족하고, 그렇죠. 왜곡된 정보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특히 과거에 국가정보기관이 외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버린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교정해 주시는 역할 같은 거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20년 전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면 저는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안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에도 제가 막 이제 나가서 현재 변하고 있는 북한 인간이나 국가나 이제 변하잖아요. 안 변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북한도 여전히 변하고 있고 북한도 사람이 사는 땅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탈북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 과장되게 또는 이제 위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릇된 이야기를 외로 퍼뜨린 적들이 좀 많아서 지금도 아마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같은 방송을 같은 자리에서 하는데 10년 이상 차이 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경우에 지금 뭐 소는 북한에서 소고기를 먹었다 이러면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소고기를 먹었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소를 잡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전시 물자 그걸로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소 자체를 이제 폐기 처분 받지 않고 잡으면 살인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2015년부터는 시장에 소고기가 쫙 풀렸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이미 순간에 나가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불과 한 7, 8년 전 이야기가 완전 뒤바뀐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한국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 되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계시다고 믿는데 다시 아메드 씨로 돌아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귀화 신청 예, 들어가 있으신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어떻게 뭐 절차가 되나요? 작년에 이제 제가 막 항상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국적을 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시험도 준비하고 이렇게 통화 다 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봤어요. 일단은 작년에 9월 신청을 해봤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참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되면 그때 한국 여권으로 터키 가서 가족 방문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막막하죠. 네, 예,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가족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미래 계획도 다 아마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네. 자, 이렇게 난민이나 이렇게 우리 소외된 분들을 많이 도와오신 게 우리 이호택 대표님이신데 아메드 간사님 같은 그런 위치처럼 이렇게 그냥 맡겨야 되잖아요. 이게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탈북자,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난민 이렇게 세 그룹이 있는데 난민 그룹이 가장 저희 우리나라하고 관련성 예. 가장 적죠. 저분들은 이제 국민인데, 그렇죠. 예. 이제 국민이 아니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으면 국민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해주는데 아메처럼 이제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으면 이제 더 보호가 약해요. 네. 그래서 이 난민 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네. 갑자기 발생한 어떤 그런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네. 갑자기 발생한 그런 생명의 위협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렇게 아픈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네, 그래서 그 난민은 저희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들이 난민은 뭐 자기 나라에서 도망갔으니까 비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꼭 반드시 싸우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모든 피해를 당하면서 견디면서 또 자기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또 용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난민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견디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한 그런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목숨,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냥 단지 자기를 지킨다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도 예.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싸우는 걸 인정하면서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는 것들이 이게 용기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앞길이 불투명하지만 견디는 것도 용기일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강민진 기자님도 이렇게 비슷한 어떤 왜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버리고 온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편견하고 좀 만나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초기에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한국 정착을 딱 해서 집을 받아가지고 딱 첫날이죠. 그날 이제 집 청소해가지고 분리수거장에 나가는데 등뒤에서 들리는 말이 나 속상해. 저런 것 때문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왜 또 이제 오냐고. 근데 저는 저보고 그러는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제 주변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랑 저하고 2명만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그 부모 형제 버리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 온몸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딱 다음 순간 생각한 게 나 대한민국 정착을 저 할머니로 찍는다. 내가 저 할머니를 잘 포용하지 못하면 실패. 저 할머니를 내 편으로 돌려세우면 내가 정착을 한 거다. 이렇게 하고 정말 집요하게 그 할머니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예.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의 어떤 표준 기준이네요, 그죠? 그분과 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제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미국에 정착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대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에서 받았던 느낌이라던가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야, 예. 네,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주민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정이 또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는 거죠. 괜찮죠. 근데 실제로 그 3만 명이 넘은 분들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정착을 하시나요? 정착을 잘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 반면에 예. 또 성격 또 뭐 주어진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가정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아마 한성옥 씨 그 모자처럼 안 좋은 그런 불우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대부분 정말 목숨하고 게임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면 고향에도 재수롭고 부모 친척한테도 재수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대부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부는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조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긴 하는 그런 탈북자들도 더러 좀 있더라고요. 한윤민 씨는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저는 오늘 만나서 반가웠거든요. 아, 이렇게 왜냐면 TBS 되게 자주 보고 되게 밝고 네. 되게 아. 모습이 좋아가지고 되게 늘씬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감사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렇진 않나요? 그렇죠.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잘 돼서 되게 보기 좋다고 이런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줘요. 지금. 그럼 그런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서 보면 내가 나름대로 무슨가 역할을 하고 있어라든가 누군가한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저는 그냥 저 자신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냥 그 모습 자체로 사실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기도 하고 희망도 되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예. 저야 너무 뿌듯하고 되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가끔씩 이렇게 SNS 메시지로도 이렇게 오는데 막 이렇게 널 보고 힘이 난다. 되게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거 되게 받을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웃음이 아주 되게 순수하고 좋습니다. 되게. 자, 이렇게 네 분의 특별한 이웃, 우리 이웃과 함께 이제 다양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외향이나 어투 또는 모국어, 태어난 나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혹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겐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뭔가 문화적으로 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들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상황들이나 조건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약간 더 깊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추석 특집 KBS 열린 토론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친척들과의 밥상 토론 이기고 싶으신가요? 저널리즘 비평가 정준이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요거 듣고 가시면 백전백승. 또 감정 상하게 너무 또 뭐라 하지 마시고 훈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후반부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난민 NGO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네. 그리고 탈북민 출신 언론인 강미진 NK데일리 기자, 네. 그리고 2013년 인도적 체류자 지위 획득 이후에 방송과 난민단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시리아인 아메드 씨, 그리고 모델로 대한민국 급식이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한현민 씨,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강미진 기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탈북 여성과 어린 아들이 이제 굶주림으로 숨졌다라든가, 한 고시원에서 이제 40대 탈북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든가 이런 게 물론 우리 주변에서 안타깝지만 있는 일들이긴 한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정말 속상했어요. 목숨 걸고 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일단은 보여지는 게 먹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아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아사라고 할 때게 되면 먹으려고 내가 정말 수단 방법 있는 옷 다 팔고 뭐 이렇게 해서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을 때가 아사죠. 네. 그런데 솔직한 경우는 이 친구 집에 그 전세보증금도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사 플러스 삶을 놔버린 그러니까 그게 되지 다른 이유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순수한 아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삶을 놔버릴 만큼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속속들이 정말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그런 게 아직도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다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려면 저는 이제 탈북민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찾아 먹을 거 찾아 먹어라. 본인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디를 가서든지 하게 되면 다 들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 먹으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해 주는 건데 본인의 그런 노력적인 의지도 필요하고 이제 사회단체라던가 이런 공용기관 그런 데서 탈북자들이나 이런 난민이라던가 이런 소외계층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말로만 말고 그냥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쌀 1kg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스스로도 이제 어려운 조건에 물론 처하고 있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든 찾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나 국가기관도 좀 더 들어가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만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아메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몸까지 병까지 알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어쨌든 살아남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뭔가 이렇게 스스로 좀 바꾼 게 좀 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그거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노력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몸이 다시 건강하고 다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한국에서 얼마나 먹을 거 많은데 그래서 사회적인 약간 지원 필요한 사람들 주민센터 가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탈북자하고 뭐 딸이랑 어떻게 됐는지 왜 그랬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삶의 의지가 이제 뭔가 약해진 상태 그게 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아메드 씨는 지금 물론 귀화에 이제 관련된 어떤 처리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예전만 해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뭐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시선이었지만 사실은 포용하는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난민 문제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거 많이 피부로 좀 느끼세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그 전부터 난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왜 제주도에 한꺼번에 500만 원 왔기 때문에 이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에서 걸어가면서 아랍어 제가 듣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아랍어 많이 듣고 유엔으로 하러 왔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난민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힘들던데 이런 생각 확 났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저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저도 인도적 치료자인데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바리스타였어요. 바리스타 2년 동안 하고 이렇게 그 출입국 사무소 이렇게 제 재료기간 연장하러 갔는데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서. 근데 직원들이라고 계속 통화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여쭤봤어요.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나 물어봤는데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뭐 3시간이나 4시간 출입국 사무소 가서 이렇게 통역하고 통역해주고, 예. 이게 아예 저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하. 약간 눈치가 많이 봤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네. 일 그만두게 됐어요. 음. 그때 거기서 또 이제 출입국 사무소 다 집중하고 하면서 이제 귀화 신청 교육도 이렇게 같이 받았어요. 예. 거기 출입국 사무소 해주는 교육이 있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그거 받으면서 통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귀화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이웃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제일 전면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 예멘 난민 문제부터 예.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조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일반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캐나다라는 그런 1세계 외국인들 말고 3세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비교적 우리나라가 이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생각하지만 제가 그 필드에서 느끼는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 중국 조선족,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탈북자 이렇게 계속 그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오는 동안 비교적 느린 걸음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 품을 넓혀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었고요.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협약에 가입한 게 92년이고 네. 94년 한 20년 동안 계속 난민 제도도 발전해 왔고, 아시아에서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난민법을 만든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잘 하고 있었는데, 작년 5월에 예멘 난민들이 500명이 온 게 조금 너무나 속도가 그렇죠. 갑자기 속도가 좀 가까이 온 것처럼 속도가 느끼니까요. 너무 예. 급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민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남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오니까 제도적 빈 구석 같은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멘 난민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조사한 결과는 한 20% 정도는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한 60% 정도는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랬고, 실질적으로 반대한다,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또 우리가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강미진 기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우리 동포시고 그다음에 탈북 경험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서 이제 잘 정착하신 한국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인가라고 느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신가요? 초기에는 좀 느꼈었어요.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어떤 탈북민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말없이 쳐다보는 그렇죠. 눈빛에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야? 이런 그 말투가 그냥 물어보는 고향이, 내가 햄씨 보고 햄씨 고향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이제 오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탈북자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주변에서 자기들 그쪽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유리막을 제가 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같은 사회에 살면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렇죠. 도매금으로 그냥 딱 한꺼번에 취급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라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자. 나를 보면서 탈북민들을 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초기에는 정말 많이 느꼈었습니다. 한현민 씨도 이런 이방인 같은 느낌 같은 거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 보면은. 저는 그냥 어릴 때 되게 그런 오해들은 많았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되게
오히려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물론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세요. 제가 어르신분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이러면 이태원이요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고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몇 마디를 해보면은 그래도 아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으세요. 그래서 좀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외모상의 약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짧고 네. 일단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걸 딱 들으면 그 순간은 그냥 뭐 딱 바로 어떤 벽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네, 그렇죠. 저는 네.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쉽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아메드 씨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많죠. 많죠. 네, 네, 정말 많아요.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예전 경험, 나 병원 갈 때, 병원 병원 가면, 갈 때. 네, 예를 들면 병원 가면 일단은 사람들이 그 간호사님들이 환자들을 부를 때, 뭐 예를 들면 뭐 한현민 씨님, 뭐 한현민님 이런 게 부르면 저한테 부를 때는 아메드 이런 거 있어요. 아, 뒤에 님자 이런 게 안 붙어요? 네, 오, 그거는 좀 저도 너무한데. 네, 저도 그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저도 스님이고 저도 돈 내고 치료 받고 있는데 예. 아메드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똑같은데. 네. 성은 아메드라는 이러면 되는데 네, 그거 네 가끔 이런 거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일했을 때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커피숍에서 손님 오면 인사 먼저 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떤 손님들이 와서 한번 어떤 여자분들이 여자 좀 나이 드신 분 와서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없네 간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저는 동면도 아니고 그렇죠. 저 인사까지도 아니고. 했는데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도 했고 왜 그렇게 네 됐는지는 저 지금까지는 이해 안 가고 또 한 경험은 그 커피숍에서 주문 받고 있는데 주문 다 끝나고 이제 돈 받아야 돼요. 네 5,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돈은 갑자기 뒤에 있는 설거지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한테 안 주고 한국말로도 제대로 했는데. 네 끝까지 주문을 받았어요 제가. 네. 왜 그건 지금까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네. 그 아무도 없네 뭐 이런 거 같은 건 제가 그냥 짐작해 보기에는 이제 외국 분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하면 약간 설마.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해서 그냥 슥 하고 피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같은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아니 뒤에 설거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주문도 받고 끝까지도 했는데 그러게요. 왜 그거는 네, 지금까지는 이해 안 가고 많아요. 사람 게 많아요. 네. 아니면 딱 뭐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뭐 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영어로 하는 거야. 예. 저도 영어 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예. 모든 외국인들이 영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계속 제가 한국말 하고 영어로 대답하는 거 이런 가끔은 좀 네. 그렇죠. 예. 한국의 이제 외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이제 서유럽 내지 미국 위주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주장은 무조건 미국인이다, 미국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뭐 지금은 물론 다양성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아메드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다라는 게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야?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예. 투명 인간인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같은 사람으로서 이제 인권의 문제인데 이게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제가 주변에서도 한가한 소리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 한현민 씨가 이 인권 선언문을 낭독했다면서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저도 아직까지 네. 그럼 한번 그 낭독했던 게 아마 있는 거 방송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잠시 들어보고 갈까요? 아니라 다름입니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말하면서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감정이 실리거나 그랬나요? 이게 대본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예. 저는 사실 그 인권 선언회가 물론 중요한 행사인지는 알았지만 엄청 큰 행사인지는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선언문을 낭독하시는데 그 대통령님이나 이제 영부인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낭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였고 되게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변 분들이 이제 이런 고 출연 사실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많이 좀 아세요? 아니 잘 모르죠. 네, 네, 왜냐면 TV에 나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제 또래 친구들은 그런 행사할 시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꽤 그래도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알고 계세요. 이호택 대표님 이런 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되게 보편적 가치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난민이라는 단어, 뭐 난민은 뭐 그렇게까지 뭐 이게 아주 어색한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차별적 인식도 가능하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 이런 느낌 같은 거 드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불가피하게 이제 난민 또는 뭐 다문화 가정 그러면은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룹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그룹으로 탁 지으면 나는 그게 아닌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냥 또 난민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난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계속 난민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불가피하게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난민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법 시험을 여러 차례 공부를 했는데 예. 여러 차례 시험 봤는데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고시 낙방생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누가 나를 만나가지고 계속 야 너 그때 고시 여러 번 떨어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저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색깔도 다 다르고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다 난민이잖아. 너 난민이잖아. 너는 뭐 탈북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부득이하게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한현빈 씨, 마흐메드 씨, 마흐메드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그 이름으로. 예. 대표님 혹시 상처가 있으신가요? 예,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약간 뭐 상처를 묻거나 대표적으로 나 이건 정말 이런 오해를 받는다. 뭐 오해 같은 뭐 그것도 저는 오해라고 할 때 외부에서 주는 오해도 있겠지. 반개 뭐 던져주는 그런 오해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오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할 때 제 스스로가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우린 난민 뭐 이렇게 하면 난민 그룹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 탈북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회사에다도 항상 얘기할 때 왜 탈북 기자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강미진 기자라고 그렇죠. 하라고 이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친구들이나 어떤 그룹에 가서 저를 소개할 때는 저희 고향은 양강도입니다. 해산에서 저는 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제가 그런 벽을 허물어가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타인이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미진 기자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정말 의지도 되게 굳으시고 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메드 씨도 아까 상처 얘기 또 많이 하셨지만 오해 이런 건 참 오해 받는다. 오해는 제가 항상 경험이 많아서 경험 이야기할게요. 예전에 버스 탈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버스에서. 그래서 두 개짜리 저 혼자 항상 앉아 있어요. 좌석이 두 개인데 옆에 앉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 옆에 앉고 싶진 않은지 말 시킬까 봐 그럴까 아닌가? 아니 저도 그냥 자문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도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건 오해죠. 그러니까. 저도 영어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해네. 그리고 다문화라고 뭐 난민 이런 단어로 따지면 사실은 뭐 괜찮아요. 다 언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뭔가 자별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얘는 다문화다. 아 얘는 난민이다. 그렇죠. 예, 느끼는 거는 차별이라고 느껴요. 외국인 입장에서. 네. 충분히 그렇죠. 뭔가 이렇게 들씌워져서 불리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름으로 불리거나 그렇죠.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럼 다른 단어도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다 외국인이라고 해요. 한윤민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오해받았다 이런 느낌, 뭐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아 그런 것보다 이제 그 동네에서 저랑 이제 똑같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요. 다른 분들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제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면은 일일이 우리를 설명하는 게 되게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가끔은 다문화 가정이에요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호칭 같은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 원래 혼혈이란 말을 썼다가 그게 뜻이 좋지 않다 해서 다문화 가정을 했는데 다문화 가정도 또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물론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근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일일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조금 애매하다라는 그렇죠. 말이 길어지고 하더라고요. 설명이 길어지는 네. 상황이 또 싫죠.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가끔씩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제가 바로 또 질문하는 게 아까 제가 뭐 미국인, 뭐 미국 사람 이런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한국 사회에 같은 이제 외국인과 한국인이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네. 약간 서유럽 계통의 이제 백인 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정과 네. 그 다음에 또는 그렇지 않은 이른바 유색인종이라고 불리는 또는 동남아 계통 우리보다 잘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에 대해서 네.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측면들이 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네.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죠. 이제 음. 저 또한 그런 게 있었고 옛날에 뭐 어디 미국이랑 아버지가 미국분이 어머니가 한국분이다 이러면은 막 되게 좋아해줬던 친구들도 있고 막 예. 필리핀 막 한국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 막 이렇게 좀 얇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크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 동생들 또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나라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메드 씨도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혹시 뭐 그런 느낌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어요? 네, 한국 사람이 백인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저는 뭐 예.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예. 특히나 주변의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아까 그 한현민 씨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했다 그럼 아이는 좋아하고 이렇게 높게 보는데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맞아, 동남아시아에 볼 때는 완전 낮게 보고 근데 사실 그 아이들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크면서 같은 학교 같은 단계로 올라오고 있는데 왜 다르게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 방송에서 언제부턴가 그 뭐 외국인이 됐건 뭐 대한 외국인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 분들을 캐스팅해가지고 유학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민 오신 분들이나 캐스팅해서 방송에 출연시키고 그거로 인기를 얻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좀 더 서유럽적이고 백인 가정 같은 것에서는 인기도 좀 더 많고 관심도 좀 많고. 그렇죠. 근데 다른 출연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사실은 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미국인들 보잖아요. 저는 조금 뻔뻔함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영어는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면 웃어요 같이. 외국인들은 잘 웃어주거든요. 그럼 저는 해외에도 좀 자주 나가는데 설사 그 외국인을 몰라도 상대가 저하고 눈 딱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저는 어깨 한번 들썩하고 이제 웃어주면 상대도 되게 좋아해요. 예. 외국인을 거부하는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저도 인식에 어떤 거 있냐면 흔히 한국의 농촌에 있는 가정들에서 그렇죠. 예.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걸 가져오는 게 결혼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일단 도시 사람들은 베트남 여성들 데려오는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훨씬 농촌 쪽으로만 적죠. 많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국가가 이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걸 따지는 기준이 아마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고착된 그런 문화가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그런 편견이 문이 조금씩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통계 같은 것들을 보면 이미 한국에서 출생아 수 자체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20명 중 1명이 아버지나 어머니 하여튼 두 분 중에 어느 적어도 한 분이 외국 출신인 경우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수가 3만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로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어떤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이제 잘 살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까 후진적이라 할까? 아직은 좀 덜 발달된 측면 또는 민감도가 낮은 측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호택 대표님 사실은 어떤 측면이 제일 좀 부족하더라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우리 사회 개방성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보면 되게 낙관적인 이야기. 제가 이주 쪽에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니까 뭐 그런 낙관적으로 보는 감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등감을 느끼고 또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월함 그런 걸 느끼는 그리고 외국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그런 점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그 분위기이긴 하지만 경험이 외국인들과 같이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사회에 더 깊숙이 그렇죠. 예. 이렇게 자주 뿌리내리지 만나야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일단은 거북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아흐메드 씨 2자리 차지하셨다고 그랬는데 버스에서 용비 교수라고 제 콩고에서 온 친구 있는데 남민 친구 이분은 지하철에서 3자리 차지한대요. 3자리. 예? 몸집이 커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앉아있으면 왼쪽도 안 앉고 오른쪽도 안 앉는데요. 중간에 그냥 있는데 사람들이 안 앉는데요. 자기가 앉으면 왼쪽도 안 앉고 오른쪽도 안 앉아서 자기는 3자리를 차지하게 된대. 그래서 미안해서 못 앉는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차별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 좀 낯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런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 기자님 같은 경우는 되게 날카롭게 이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라고 지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기자잖아요. 예.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만약 경에 뭐 굶어 죽었다 뭐 이거는 완전 대소특필이 안 되더라도 예. 탈북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건이라면 엄청나게 이제 시끌벅적하게 이제 뉴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왜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면 똑같이 살고 아침 밥 먹고 출근도 똑같이 하고 같은 월급 받고 살고 이러는데 왜 그러면서 탈북민을 거기서 탈북민 뭐 A씨 뭐 이렇게 하면서 탈북민을 일단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특히 기자들이 언론에서 쓸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뭐 많이 어필을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안 믿는다 해도 또 이제 뉴스니까 그런 면에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특정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탈북민, 뭐 난민 이런 걸 언론 자체가 구분해서 얘기하는. 구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언론인이시기도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아마 그렇죠. 아시는 것 같아요. 한현민 씨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비슷한 어떤 그 가정에 있는 친구들하고의 교류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활발하죠. 뭐 제가 이제 이태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그래서 서로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서 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해야 되겠지 않냐라든가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아직 어려서 아직 어려서 게임 얘기만 해가지고 게임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냥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뭐 아무리 저희가 그렇다 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게 자랐기 때문에 별로 되게 엄청 한국 정서에 물들어 있어서 오히려 되게 잘 어울려 노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저는 사실 그 말 듣는데 되게 긍정적인 게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외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거나 또는 이방인이거나 그러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받고 그러니까 그 불만이 너무 쌓여서 사실 그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외려 한현민 씨 같은 경우 물론 이태원이라는 배경도 있지만 너무 아까 물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외려 그냥 게임만 생각해도 되는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충분히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대신 우리 아메드 씨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저 난민으로 얘기해 보자면 일단은 어느 정도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예전부터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훨씬 많이 좋아졌고 조금 계속 좋아질 거고. 근데 더 조금만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볼 때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옆에 안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읍사무소 이런 기관들이 외국인하고 난민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만나면 사정도 어떤 사주로 왔는지 왜 왔는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미지 확 들려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한국어 가르쳐주고 있는 60대 이모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60대 이모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난민을. 어떻게 가르쳐주지? 처음에 그게 무서웠는데 첫 수업 가르쳐주고 나서 되게 착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어요. 되게 착하다. 이제는 완전 매일매일 와서 한국어 가르쳐주고 네, 그런 자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아까 이호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낯설고 아직 몰라서 접촉이 덜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극복되는 영역들이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추석 특집 KBS 열린 토론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추석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뭐 각자 하고 싶으신 말씀도 괜찮고요. 뭐 한국인이란 또는 나에게 국가란 나라란 또는 뭐 공동체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름의 생각 같은 거 그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 기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강미진 기자님. 일단 대한민국은 제가 어려울 때 이제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겠다고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2 고향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탈북민들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런 말보다도 그냥 엄마 품이 아닐까. 내가 힘들 때 안겼던 곳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여러 살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엄마 품이라는 게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정도 부리고 싶고 노여움도 이제 표현하고 싶고 또 감사함도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현민 씨. 네. 저에겐 나라란 게임인가요? 게임보다 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서 저희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데 그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되게 즐겁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라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고 또 돼야 되지 않나. 또 아메드님. 저한테 나라랑이라고 하면 기자님 엄마라고 했는데 저 갑자기 생각나서 아빠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네, 아빠는 좀 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걸 이렇게 제가 좀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란 이야기하면
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건지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나라라는 거는 대한민국이에요. 나라는 같이 사는 가족, 친구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그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리아에서 고등 교육까지를 했는데 이게 공산주의라는 이 국가니까 국가 때문에 이 역사 교육은 잘 돼 있는 나라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시리아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렇군요. 차라리 한국에서 역사 교육 잘 돼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도 많이 공부했고 역사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고 고조선부터 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도 보셔야 되고. 가끔 사람들이 시리아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주도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더 대답이 쉽습니다. 되게 다가오는 이야기네요. 이유택 대표님. 난민들은 자기의 조국이 부모로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듯이 나라가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부모 같은 존재인데 부모가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박해를 할 때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부모를 만난 그런 거죠. 그래서 아흐메드 씨가 대한민국이 나의 아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면에서 공감이 되는데요. 아빠가 아기를 새로 낳았어. 아니면 새로 입양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아기를 새로 낳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나요? 부담스럽네. 이거 새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거 걱정되네 이거. 대학 등록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 이러면서 걱정하기보다는 물론 대학 등록금 많이 들어가고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아기를 하나 낳았을 때 즐거움을 가지고 또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난민들을 새로 이렇게 입양하고 나왔을 때 그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버지가 아기를 계속 키우면 나중에 아버지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그 아기가 아버지를 또 부양도 하고 부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민들은 항상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탤런트들도 있고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애기 낳은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나중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의 이유 또 에너지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또 것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개방적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되는데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추석 특집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우리도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주제로 네 분의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특별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국내 최초의 난민 NGO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그리고 언론인이신 강미진 NK데일리 기자, 그리고 시리아에서 오셨는데 인도적 체류자이시고 이제는 한국인이 되시는 아메드 씨, 그리고 흑인 혼혈 모델 1호이면서 게임을 좋아하는 한현민 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 KBS 열린 토론. 그리고 내일은 2020년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차례상 민심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세 분의 여야 의원들 모시고 추석 특집 내년 총선 미리 보기 격전지 투어 마련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